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리물리2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강좌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의 노재동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매우 생소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동영상을 통한 강의가 저도 처음 하는 것이어서 매우 생소합니다. 강의 전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대략 4주 정도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최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웹페이지는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의 위키 페이지인데요. 뉴턴이 대학을 다니던 1600년대에는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대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뉴턴이 다니던 케임브리지 대학은 2년 동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뉴턴은 시골에 있는 고향집에 내려가서 혼자만의 그 공부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뉴턴은 미적분학과 중력이론의 기초를 다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 시간은 2년만큼이나 그렇게 긴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저의 바람으로는 4주 후에 4월에는 여러분과 함께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그 4주라는 그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완전히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물리 1 시간에 10장까지 진도를 나가셨죠? 자, 수리물리 2에서는 11장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태블릿에 필기를 해가면서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치 교실에서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이 필기를 보시면서 각자 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스페셜 펑션, 특수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이런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 함수, 이런 등등의 함수에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런 함수와는 달리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 역학이나 전자기학, 아니면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많은 종류의 새로운 미분 방정식이나 적분을 접하게 될 텐데 그런 적분식이나 아니면 미분 방정식이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분이나 미분 방정식의 해를 새로운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함수로 부르게 되고 그런 함수를 우리가 특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삼각함수 역시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각함수는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삼각함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그 오랜 시간 동안 접하고 사용을 했고 그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보고 해서 그 모든 성질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특수함수는
이러한 삼각함수와는 달리 처음 접한 거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이제 처음 접하고 열심히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익숙해서 그런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지즉슨 특수함수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그런 함수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함수로 가는 이제 첫 번째 단계로서 팩토리얼 함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팩토리얼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5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식 함수에 가며 쭉 곱해 나가면 우리가 그걸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120이 되겠죠. 자, 이 팩토리얼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느낌표 기호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 팩토리얼에서 n은 항상 자연수 혹은 이제 양의 정수값만을 갖게 되겠죠.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이 팩토리얼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 간단한 적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적분은 가장 기초적인 적분 중에 하나죠.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exponential x가 되겠고요. 거기에 적분 상한과 적분 하한의 값을 대입해서 빼주면 그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자, 이 가장 초보적인 그런 적분식을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적분이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아니라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함수의 부정적분에 1 나누기 알파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1이 아니라 1 나누기 알파가 되겠죠. 알파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위의 식은 물론 알파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식이겠죠. 알파가 음수면 저 적분값이 발산해서 정의가 안 되겠죠. 알파가 양수이기만 하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양식의 양변을 알파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알파에 대한 미분과 x에 대한 적분은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적분 기호 속으로 알파의 미분을 집어넣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좌변입니다. 좌변은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알파의 마이너스 1승을 적분하면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 2가 하나 튀어나오고 알파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알파로 한 번 더 미분한다면 두 번 미분이니까 한 번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로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x가 튀어나오니까 적분식 R은 이런 걸로 변형이 될 것이고요. 자, 우변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써놓으면 만약에 이런 미분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n번 미분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우리가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을 한번 일반화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좌변은 쉽게 일반화할 수가 있겠네요.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x라는 팩터가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x의 n승이 되겠네요.
자, 우변은 미분할 때마다 이 알파 위에 있는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죠. 따라서 이걸 다 모아놓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n까지 가고 알파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승까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위의 식을 보면 마이너스 1이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1이 n번 들어가 있고요. 좌변에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n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양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마이너스 1의 n승을 서로 상쇄하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위에서 보면 1에서부터 n까지 쭉 곱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n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이 식은 모든 알파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알파에다가 양수이기만 하면 아무 숫자를 대입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다 1을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좌변과 우변의 위치를 바꿀게요. n 팩토리얼을 적분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양을 적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그 식의 적분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적분 표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팩토리얼의 적분 표현식을 찾은 것인데, 지금 찾은 표현식은 매우 비효율적인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3팩토리얼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 3 곱하기 해서 6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지. x세제곱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의 적분을 통해서 그 값을 구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계산한 이런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적분 표현을 찾느냐? 자, 그 해답은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소개한 팩토리얼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일반화해서 소위 감마 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함수는 여기 그리스 문자의 감마의 대문자인 이렇게 쓰고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함수 인자를 그냥 p로 쓰겠습니다. 얘는 이러한 적분식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분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물론 p를 복소수로 택할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p의 실수가 0보다 큰 경우에만 이 적분식은 잘 정의된 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쓴 감마식의 표현과 앞서 소개드린 이 팩토리얼 펑션의 모양을 잘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죠. 앞에는 x의 n승이었는데 그 x의 n승이 p 빼기 1승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때의 p 값은 정수뿐만이 아니라 양수인 모든 실수값을 다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팩토리얼 함수의 적분 표현을 찾았는데, 이 적분 표현을 찾고 보면 그 적분식에 들어가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수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적분식을 사용하면 1.5의 팩토리얼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들을 쭉 나열해서 곱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1.5의 팩토리얼을 계산할 방법이 없겠죠. 사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적분 표현을 도입을 하면
정수가 아닌 값에서도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고, 즉 우리가 팩토리얼의 개념을 실수로 일반화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감마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팩토리얼 펑션에서는 x의 n승이었는데, 그러니까 x 위에 어떤 승이었는데, 감마 펑션은 그 위에 지수가 p가 아니라 p 빼기 1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는 뭐 특별히 감마가 만약에 정수에 해당되는 p 값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때의 감마 함수의 값은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팩토리얼 함수와 똑같아지니까 이 값은 그냥 p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팩토리얼 펑션은 아주 재미있는 점화식을 만족합니다. 이 팩토리얼 펑션이 만족하는 점화식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 수열에서 많이 접해봤을 텐데요. 이 감마 함수는 p라고 하는 이제 인자를 갖고 있는데, 그 p 값이 1만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점화식이라고 부르죠. recursion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함수 인자의 값이 1만큼 증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는 감마 함수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감마 p의 값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x의 p승이 아니라 x의 p 빼기 1승이 관여하는 그런 식을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부분적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 함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두 함수의 곱을 적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부분적분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앞서 있는 부분을 A라고 부를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을 어떤 B라는 함수의 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분적분법이라는 것은 바로 A를 A 마이너스 A 미분, 그 다음에 B 부분을, 뒤에 있는 부분을 미분되기 전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바로 부분적분법이죠. 그렇죠? 그럼 각각 A와 B를 사용해서 계산을 완성해 봅시다. 자, A 파트를 먼저 쓸게요. X의 P승이니까 X의 P승 그대로 쓰고 뒤로 가면 그것이 한번 미분이 되는 거니까 X의 P 빼기 1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것을 적분을 해서 써야 되겠네요. 부정적분이죠. 그러면 X의 exponential 마이너스 X를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구간을 완성해 주고요. 자, 그러면 첫 파트는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가 무한대일 때는 이 지수함수 때문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에는 이 앞에 x의 p승 파트에 의해서 0이 되죠. 자, p는 양수 0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두 개는 서로 캔슬돼서 없어지고, 보면 이 뒤에 파트가 바로 감마 p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얻는 관계식은 자, 이런 관계식을 얻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관계식은 우리가 여러분 수열을 생각하면 우리가 점화식을 알면 점화식을 이용해서 모든 수열의 값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P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P축이라고 생각합시다. 감마 함수에 들어가는 P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0이라고 잡고요. 그럼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수를 써서 내가 0에서부터 1까지 사이에 감마 펑션의 값을 다 알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감마 0.3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복잡한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값을 안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감마 펑션의 값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감마 펑션을 이용해서 이 점화식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 인자의 값이 1만큼 커졌을 때 모든 함수 값을 다 알게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p 더하기 1에서의 함수 값이 p에서의 함수 값의 적절한 조합이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내가 0과 1 사이의 함수 값을 알았다면 그 정보를 통해서 점화식을 통해서 1과 2 사이를 알 수 있고 여기에 또 점화식을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2와 3 사이의 함수값을 다 아시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전체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다 알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마 펑션은 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길이가 1짜리인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알면 나머지 모든 곳에서의 함수값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화식이 P가 정수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팩토리얼 함수의 그런 점화식과 일맥상통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P가 정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정수. 자, 그러면은 감마 n 더하기 1은 이렇게 되고 자, 이걸 쭉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쭉 내려가서 감마 1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팩터가 뭐가 될까요? 앞에 있는 팩터는 여기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땡 해서 n까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감마1은 그냥 1이고 따라서 이게 n 팩토리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의 팩토리얼 값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